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오늘 금요일에는 진짜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로 꾸며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미 고향길을 또 가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고향으로 향하기 전에 운전대를 잡고 도로 위에서 라디오를 켜신 분들도 많으시겠죠. 국토교통부의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총 3,695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목전 1부에서는 고향 가는 길, 또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유익하고 풍성한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한가위여라 꼭 필요한 여러 정보들 준비했고요. 2부에서는 가수 임영웅, BTS, 아이유 등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여러 가수들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뉴진스 이야기도 해야 되겠죠.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건국대 이종필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입니다. 인생은 소통이다. 육해상쾌통쾌 유현재 서강대학교 신문방송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유현재입니다. 네, 갑자기 하려니까요.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 명절 특집으로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들 네 분도 명절 연휴 어떻게 보내실지 궁금한데 김헌식 평론가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추석 전날 오후에 출발해가지고 그 아침까지는 집에 서산에 있다가 오후에 올라올 생각인데 사실 네. 그때가 제일 막히는 기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서산이 고향이시군요. 네, 서해대교 넘어가기가 참 힘들어요. 충남 서산. 네. 네. 고중년 서시의 가수 신성우가 고향이 서산이던데. 오, 들으셨습니까? 네네. 이야, 방송 보고 알았죠. 네, 가수별도 있습니다. 네. 이종필 교수는 계획이 어떠신지요? 예, 저는 부산에 잠깐 다녀올 생각입니다. 고향이 또 부산이죠. 네네네. 네. 끝인가요? 네. 네. 학기 중이라서 뭘 사실 어떻게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예. 예, 빨리 갔다 와서 좀 이것저것 수업 준비도 해야 되고 논문도 써야 되고. 네, 할 일이 또 많네요. 엄청나게 책을 또 내고 계시니까요. 이제 안 내려고요, 당분간. 알겠습니다. 자, 교통 상황 지금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 일단 이번 실시간 교통 상황은 아닙니다. 교통 상황 어떻게 되는지 명절 연휴 동안 손정혜 변호사 어느 시간대에 차량이 지금 가장 많이 몰릴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국토교통부가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가 13일부터 18일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만큼 이동량이 엄청 많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추석 연휴 동안 하루 평균 616만 명, 어마어마한 그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을 네. 하는데 총 36,950
95만 명 너무나 숫자가 많아서 헷갈리네요.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추석 전날 16일 오전에 가장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 기경은 추석 다음 날인 18일 오후에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7시간 40분, 서울에서 광주까지 6시간 10분 정도 예상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지난해보다 조금 늘어난 인구가 이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렇군요. 지난해보다는 또 토일 또 월화수니까 5일간 조금 더 휴가를 더 내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휴도 긴 만큼 또 많은 이동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승용차로 이동을 많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통행료가 15일부터 18일까지 통행료 면제라는 것이고요. 면제인가요? 네. 어. 그리고 KTX, SRT, 역기성 요금, 그러니까 반대 방향으로 오는 요금은 30에서 40% 정도 할인된다라고 하고 예. 서울 지하철과 버스도 이제 좀 평상시보다는 좀 연장 운행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게 명절 되면은 우리가 왜 가다가 또 고속 도로 또 휴게소 들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혹시 뭐 유 교수님은 뭐 생각나는 명절 때 이동하면서 휴게소 들러서 또 먹었던 음식들 기억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저는 뭐 그 이쪽 저쪽 다 서울이라서 서울에 있는 편이긴 한데요. 네. 가끔 가다가 뭐 어디 휴게소가 가거나 아니라 그러면 편의점이겠네요. 네, 뭐 편의점 털이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 네. 일단 근데 그 휴게소 딱 들리면 뭔가 이렇게 회로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만 생각해 보면 딱 그때만 먹는 음식이 있는 것 같아요. 1년에 그 호두 과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그냥 반드시 먹어야 되고 호두 과자 플러스 무슨 뭐 우유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 행복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때 가야지만 무슨 약간 무슨 파블로프의 뭐 이것처럼 예, 예. 딱 그냥 생각이 나요. 이게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어떤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 파블로프 반응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냥 뭐 휴게소 왔다 싶으면 막 이러면서 그냥 뛰쳐나가서 먹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개인적인 이야기긴 합니다. 뭐 도로에서 달리는 시간보다는 휴게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길었다. 뭐 이렇게 네. 이종필 교수는 부산이니까 반드시 들러야 되겠네요. 어디쯤 들릅니까? 천안 정도에 들를 수도 있고요. 저는 좀 더 가다가 예전 같으면 뭐 추풍령 휴게소 같은 데 들를 수도 네. 있고요. 근데 저는 명절 때는 차로 움직이진 않고요. 워낙 좀 막혀서 예. 주로 기차를 이용하는데 뭐 다른 때 이제 차로 그 고속도로를 타고 갈 때 휴게소 들르면은 저는 꼭 핫바를 먹어요. 핫밥과 네. 호두 과자 파고 정말 핫바와 소시지. 네. 네. 이거는 핫하죠. 네. 아주 핫합니다. 이게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매운맛부터 순한맛까지 해서. 예. 그리고 좀 식사를 해야겠다 싶을 때는 면 종류를 좋아합니다. 특히 이제 옛날식 우동. 네. 예.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아. 휴게소에서 먹는 옛날식 우동. 다음번엔 책이 나온다면 물리학 관련이 아니라 요리 책일 수도 있겠네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서산 쪽으로 갈 때는 또 서해안 휴게소도 있죠. 예, 사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휴게소는 행담도 휴게소. 그렇죠. 네. 네, 원래는 이제 서해대교를 네, 지나면 섬이었는데 바로, 이제 서해대교가 연결이 되면서 육지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바닷내음이 있으면서 이제 잠시 휴식할 수 있는 곳인데 저 같은 경우는 휴게소 음식에서 뭐 호두과도도 많이 먹고 핫바도 먹습니다만은 이 오징어 구이를 빼놓지 않고 먹는데 참 아주 어렸을 때는 마른 오징어를 먹을 수 있었는데 갈수록 이 마른 오징어 씹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요즘에는 촉촉한 오징어 버터구이를 먹는데 맞습니다. 사실 이게 좀 맹점이 있어요. 왜요? 차 안으로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가지고 버터가 버터뿐만 아니라 오징어 이제 구이 냄새가 많이 나다 보니까 예. 참 이게 눈치 보여서 먹어가지고 참 개면적일 때가 있습니다. 눈치라면 아내분과 딸인데 누구 눈치인지. 네. 손 변호사님은 특별히 뭐 좋아하는 저희는 이제 저는 압도적으로 떡볶이 휴게소에서 이렇게 왜 종이 그 그릇에 담아주는 떡볶이 그렇죠. 양도 그렇게 많진 않은데 그거 하나씩 먹는 게 너무 맛있고요. 네. 소떡 이거는 이제 이영재 씨가 휴게소에서 어디 소떡 맛있다라고 이건 하면서 네. 정말 필수 아이템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또 소떡을 찾아 먹게 되더라고요. 맛있습니다. 정말 떡 중에 정말 최고의 떡인가요? 네. 유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또 이게 명절 연휴에 시흥청 또는 또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 또 소망도 빌어야 될 텐데 덥기는 정말 계속 덥습니다. 25일까지도
계속 더운 날씨가 지속된다 이런 또 KBS 기상 예보도 나오는데 추석 연휴 동안 날씨는 어떨까요? 정보를 좀 찾아봤는데요. 예. 뭐 달의 몰락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달보다 이게 태양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저도 더위를 좀 못 견디는 편인데 추석 연휴 기간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더위 이어진다. 그러니까 열대야가 계속 이제 지속된다는 얘기라서요. 그리고 구름도 많고 산발적으로 강한 비. 이게 뭐 열대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예. 가을은 분명히 왔는데 뭐 별로 그렇게 변화는 없다. 그래서 뭔가 귀뚜라미는 없고 매미 소리만 들릴 것이다. 뭐 이런 느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낮 최고 기온도 평년보다 5도 가량 높은 30도 이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연휴 기간 내내 기온 전망 보면 아침에 뭐 19도에서 27도, 낮 26도에서 34도, 평년 기온 훨씬 더 웃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데 또 비도 온대요. 근데 그 전국에 보면은 이렇게 날짜 바꿔가면서 조금씩 내리는 것 같은데 예. 17일에는 한반도 서쪽 지역, 그리고 13일, 14일에는 강원도 북부, 그리고 15일은 강원 영동, 경상 해안, 제주 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요거 피해서 예. 달 구경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제가 그냥 찾은 거니까 KBS 날씨 예보 보면서 네. 좀 체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게 지금 지역별로 너무 날씨가 많이 좀 상황이 상대적이잖아요. 예. 그랬더니 이런 때는 강화도의 한 천문과학관이 가이드를 냈더라고요. 달 보러 여기로 오시라고. 왜냐하면 망원경을 보기 때문에 구름에 상관없이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또 무료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좀 과학관들이 천문과학관이 좀 개방을 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이게 한가위 하면은 또 보름달 아니겠습니까? 슈퍼 문이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 그런지 여부를 떠나서 정말 마음만은 정말 가장 큰 달을 보는 것 같아요. 또 우리 달 전문가 이종필 교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가장 밝은 보름달을 이번에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달 전문가는 아니고요. 네, 보름달이 뜨는 시각이 이제 서울이 그 17일 추석 당일날 오후 6시 17분이고요. 부산이 6시 6분, 대구가 6시 9분, 대전이 6시 14분, 광주가 6시 15분. 예. 서쪽으로 가면서 조금씩 늦어지고 달이 지는 시각은 18일 다음 날 오전 6시 전후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이 뜰 때 그때가 이제 18일 오전 자정 쫙 넘어간 직후 오전 0시 4분이고요. 그리고 보름달이 이게 그 태양하고 지구하고 달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잖아요. 예. 정확하게 그렇게 배열이 돼 있어서 완벽하게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는 시각이 그렇게 배열되는 때가 18일 오전 11시 34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못 보겠죠. 예. 오전 시간이니까 달이 이렇게 그 지고 난 이유여서 그래도 뭐 상당히 둥근 보름달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가 달하면 또 궁금해지는 것이 뭐 이때 달이 뜬다, 이때가 가장 잘 보인다는 것은 어떤 뭐 기준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은 조금 심리적인 것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름달은 이렇게 저녁 시간에 해가 지면은 동쪽에서 떠가지고 이렇게 남쪽으로 최고 높이 떴다가 이렇게 서쪽으로 지게 되는데 예. 보기에 가장 그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건 이제 뭐 몇 가지 의미가 있을 텐데요. 우선은 가장 높이 떴을 때 그때 정말 구름 한 점 없으면 휘영청 뜬 달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언제 가장 높이 떴느냐 남중했을 때가 이제 언제냐 이거 보통 이제 자정 전후가 되겠죠. 예 그리고 완전히 정말로 둥근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달이 태양의 정반대편에 있는 그 위치면은 정말 뭐 사람 눈으로는 확인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가장 둥근 형태의 달을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이번에는 뭐 이번 추석 때는 그런 걸 볼 수 없겠습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완전히 둥근 달을 또 볼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뭐 달이 잘 보인다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뭐 보통 이제 이 명절 되면은 또 제사 지내고 이렇게 산소에 또 성묘하러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리 하시는 또 분들도 계시고요. 벌초하면서. 그런데 이게 날씨가 덥다 보니까 김평동관님 네. 말벌을
주의해야 된다. 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이 말벌이 불청객으로 올해 유난히 날씨 탓으로 더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라는 건데요. 일단 사실 여왕벌이 월동을 하게 되는데 이 월동하는 과정에서 큰 추위가 별로 없어가지고 또 봄에도 그렇게 춥지 않아가지고 여왕벌이 너무 많이 살아남은 거예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많이 더웠잖아요. 덥다 보니까 또 말벌 같은 경우 급속하게 또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지금 야산에 또 들에 말벌이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을 입으셔야 된다. 그래서 어두운 색을 입을수록 오히려 더 이제 공격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향기에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수나 화장품을 너무 진하게 사용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 예. 특히 벌초를 가시거나 성묘를 가실 때 이제 과일 들고 가시는데 그렇죠. 이 향기 나는 특히 이제 당도가 높은 특히 포도 같은 경우 굉장히 그 말벌을 주의를 이제 끌 수가 있거든요. 직격을 이거 당할 좀, 수도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말집을 건드렸을 때는 머리부를 일단 보호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감싸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일단 내빼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그런 거리를 둬야 되나라고 했을 때 한 20m 정도는 벗어나셔야 안심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참조하시면 되게 좋겠습니다. 말벌이 나타났을 때 당황해서 또 이렇게 피하다가 자칫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거나 이러면 크게 또 다칠 수도 있습니다. 또 가파른 곳에 굴러 떨어져서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잘 피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에 말벌 있으면 한 명만 노릴 것 같은데요. 누군가요? 큰일 났네요. 너무 검으시네요. 제가요. 네. 자, 그래서 방송에 집중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명절에는 또 뭐 선물도 좀 신경이 쓰입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 이야기를 할 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상당히 좀 명절에 대해서 뭐 기분이야 워낙 이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선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손 변호사님. 뭐 받고 싶은 선물 조사된 게 있던데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지금 성인 2,0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 약간 좀 재밌습니다. 자신이 줄 때는 과일을 선호한다는 거고요. 받을 때는 또 상품권을 원한다라는. 사실은 선물은 다 현금이 좋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줄 때는 현금이나 상품권을 주기보다는 이제 실물로 이제 과일이나 사실 뭐 고기도 되게 좋은 선물이고 견과류도 굉장히 요즘 많이 나오고 꽃감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주는데 받을 때는 이렇게 가벼운 선물을 선호한다라는 결과입니다. 예. 근데 사실 저희가 선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집 주소 확인하는 거. 이걸 좋은 마음으로 보내고 좋은 마음으로 받고 싶은데 오발송 이사 왔는데 다른 장소로 가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을 것 저도 같아요. 며칠 전에 있었어요. 저도 이제 학교에서 뭐 이게 약간 오일 종류를 이제 준다고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1002호라고 조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근데 선물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생각지 아이고. 못한. 202호에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동안 굉장히 헤맸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확인을 해도 전날 확인했는데 이렇게 잘못 기재를 해가지고 만약 사람이 또 많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체국 그 배달하신 분이 꼼꼼하게 그걸 기록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또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우체국 택배하시는 분 너무 고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이 시간에도 굉장히 뻘뻘 땀을 흘리시면서 배달하실 텐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김현식 변호사가 또 이게 우체국의 감사한 마음을 또 전달하기 위해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네. 개인적인 인사는 조금 자제해 주시고요. 네. 자, 유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명절의 선물의 심리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그 경제 상황이 조금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그 무슨 연구와 관련돼서 뭐 이렇게 같이 이제 활동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으로부터 이제 뭘 받았어요. 근데 그게 과일이었어요. 근데 과일 상자를 열고 보니까 사과랑 이렇게 배랑 막 있는 거예요. 예, 스캔 혼합 세트.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어떻게 점심 식사로 만나는데 예. 두 손을 잡게 되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과일이 얼마 안 되잖아요. 사실은 가격이. 근데 그래가지고
꼭 참았었어요. 요번에 한창. 근데 과일이 진짜 이렇게 탐스러운 걸 정말 가만 생각해보니까 몇 달 만에 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 같아서 난 널 진짜 좋아해.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악수보다 두 손 잡고 고맙다. 진짜 선물이었네요. 네, 이거 네. 진짜 선물이에요. 그래서 나를 진짜 좋아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이 돼요. 뭐 예년 같으면 과일이 별건 아닐 수도 있는데 올해는 특히 비쌌지 않습니까? 과일값이.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진정한 친구로 생각을 예.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심지어는 좀 과일이 들었습니다. 아니라 금과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맞습니다. 이용렬 맞습니다. 교수는 어떻습니까? 이게 명절날 선물 주고 받을 때 사실 뭐 또 선물은 하기는 해야겠고 또 부담은 좀 되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저는 뭐 주로 현금이나 상품권 위주로 하는 편인데 네. 제가 받을 때는 뭐든 다 좋습니다. 저는. 아, 그리고 사실 선물을 할 때 이제 줄 때는 이렇게 뭐 이제 과일이나 뭐 이런 거를 선호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뭔가 내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예. 그런 거를 할 때 뭔가 내가 정말 선물하는 기분도 좀 비용상으로 날 크게 것 부담은 같아서. 안 되지만 뭐 풍성한 좀 마음을 전달해 줄 수 네. 있는 좀 네.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좀 크기도 좀 네. 큼직하고 보이고. 네. 그리고 또 사실 Disability. 받을 때 가장 기분 좋은 거는 이거 내 돈 주고 굳이 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예. 그런 거를 선물로 받았을 때 기쁨이 한 서너 배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받았던 명절 선물 중에서 제일 기뻤던 거 돈 빼고요. 글쎄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서 아마 방금 유 교수님 말씀하셨던 과일을 받아서 정말 기뻤다는 게 좀 저도 그랬어요. 공감이 되는 게 요즘 정말 내 돈 주고 과일 사 먹기가 너무 사실 흠칫하죠. 부담스러운 네. 예. 그런 상황이잖아요. 아. 그래서 과일이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또 이제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선물도 하셔야 되고 하지만 또 그럼요. 선물을 못 받았다고 해서 선물을 또 못 준다고 해서 너무 또 빡빡한 마음을 가지지는 또 않았으면 하는 마음도 듭니다. 그만큼 명절 자체만으로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손 변호사님 또 하나 이 명절 되면 또 우리 이 어린이들 또 조카들 생각 안 할 수가 없는데 조카들한테는 뭘 줄까? 물론 뭐 돈으로 그냥 용돈 주는 거에 됐습니다. 뭐 예전에 보면 또 학용품으로 이렇게 뭐 설명절이나 추석 명절에도 선물 좀 이번에 티니핑 인형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는 티니핑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네, 요즘 어린아이들 중에 티니핑 모르면 안 되는 정도로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 큰일 날 뻔했네요.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일단 이 티니핑이 인기 많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 변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다양한 어떤 이름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는데 하츄핑, 달콤핑, 발레핑, 뭐 요리핑 정말 많은 캐릭터들이 이제 티니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 이게 이런 겁니다. 핑은 뭐 어떤 그걸 표현하고 싶을 때 붙이는 건데 일단 발음도 너무 경쾌하고 좋죠. 핑핑핑이. 일종의 어떤 친근함을 표시하는 전미사 같은 개념이네요. 네. 네. 하츄핑은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트를 이렇게 발음하다 보면 하츄핑 이렇게 되는 거죠. 라라핑은 이제 춤 잘 추는 아이를 이야기하고 해핑도 있는데 행복을 주는 캐릭터라서 해핑이라고 하고요. 유대감, 밀착의 아이콘이 딱불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감정 상태 아니면 어떤 모습에 대한 특징에다 핑을 붙이면서 이걸 하나의 캐릭터로 완성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핑을 만들 수도 있고 그만큼 또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세세한 캐릭터의 어떤 특징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린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하는데 그냥 찾아보시면 네. 캐릭터가 되게 사랑스럽고 이뻐요. 블링블링 여자아이들이 딱 좋아할 만한 네네. 색채를 가진 캐릭터입니다. 이건 안 좋을 수가 없겠네요. 뭐 정말 하츄핑 티니핑 김현식 평론가 캐릭터 네. 이야기니까 네. 곧 이렇게 되면 열토핑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캐릭터 열린 어떻게 토로핑, 열린 토로핑, 열토핑. 하트를 딱 붙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저는 시고도를 하고 싶었는데 우리 스태프 쪽에서 지금 극 만류를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명절 되니까. 네. 근데 이 사랑의 하츄핑이라고 이 티니핑이 한 캐릭터인 하츄핑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애니메이션 흥행 역대 3위.
기록을 했다고요? 김원수 네. 평론가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뭐 애니메이션 소식 전하면서 뭐 슬램덩크도 있었고 또 스즈메의 문단속도 있었고 뭐 엘리멘탈이라든지 인사이드 아웃 이런 이제 일본과 미국의 애니메이션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애니메이션 하면 뭐 뽀로로처럼 어린 아이만 보는 것처럼 인식이 됐었잖아요. 27년이 됐다 그래요, 뽀로로가. 네. 그래서 좀 부모님과 자녀와 같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하츄핑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반갑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뭐 100개 이상의 캐릭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예. 가운데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하츄핑을 가지고 그러니까 KBS에서 방영되었던 전체 시리즈 중에 그 캐릭터를 딱 잡아가지고 영화로 이번에 만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내용이 외계 행성 이모션 왕국의 공주 로미가 운명의 연인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선택한 캐릭터가 바로 하츄핑이에요. 이 하츄핑을 찾아서 떠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로 마음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아껴주고 보듬어주고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뿐만이 아니고 이제 어른에게도 소구할 점이 있다라는 박진감이 것이고요. 넘치는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게 2020년 3월부터 방영 시작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대뿐만이 아니고 20대까지도 포괄할 수 있다 보니까 이렇게 100만을 이제 돌파하는데 사실 1위는 마당을 나온 암탉입니다. 예. 그리고 2위가 이제 전박이 공룡인데 명작이죠. 전박이 공룡이 지금 105만 명이거든요. 예. 그런데 전박이 공룡은 깰 것 같아요. 그런데 마당을 나온 암탉은 220만 명이에요. 그래서 과연 마당을 나온 암탉을 깰 수 있을까? 사실 마당을 나온 암탉 같은 경우에도 직장인들이 울면서 봤던 작품이에요. 마당을 나온다는 건 뭐냐면 갇힌 틀을 벗어난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직장 생활하거나 아니면 틀에 구속되어 예. 있는 건데 마지막 10분 전에 울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하츄핑이 그걸 넘어설 수 있을까? 이게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게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캐릭터 이야기하니까 이게 또 상품으로 개발되잖아요. 뭐 캐릭터 상품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굿즈가 나오는데 김평론가님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부모님들이 사주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파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막 파산핑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100여 개 캐릭터 말씀을 드렸는데 80여 개의 캐릭터를 상품화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 두 개 사주다 보면 손정혜 변호사님 지금 굉장히 표정이 묘하신데요. 요즘 너무 좀 재판을 힘들다는 몇 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핑핑 사줘야 돼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너무 캐릭터 상품화도 중요하지만 너무 등골이 휜다, 등골 네. 브레이커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좀 ESG 환경사회 지배구조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니까 너무 캐릭터 상품화 해가지고 힘들게 하면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예. 있을 정도. 근데 유 교수님께 안 여쭤볼 수 없는 게 이게 그래도 흥행 대박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캐릭터라는 게 뭐 기획사에도 학교 오시기 전에 유 교수께서 계셨지만 이게 참 흥행 대박 터뜨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떤 점이 흥행 요인이 되는 겁니까? 이 하니핑 또 뭐 하츄핑 뭐 이 캐릭터가요. 이게 사실 뭐 저도 뽀로로로 아들 키우고 뭐 그랬다고 그래서 막 그 기억은 좀 나는데 예.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이제 그 대행사 다닐 때 제가 만든 그때 카피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해 보니까 제가 모 자동차 회사의 캐릭터인 싱싱이란 걸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러세요? 싱싱이 막 그래서 뭐 그 달리 뭐 싱싱이의 네, 제가 이제 뭐 카피라이팅을 하고 좀 그랬었죠. 근데 그게 중요한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 많은 뭐 선배들로부터의 모멸감과 그다음에 예. 더 해봐라, 그다음에 밤새고 막 이런 게 사실 그거 하나하나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계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아마 이 대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그 캐릭터 하나 만들기 위해서 100개는 아이디어 버렸다 그러잖아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캐릭터가 있는데 이걸 누가 좋아할 것이냐, 그다음에 왜 좋아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거랑 연결시켜 가지고 뭘 팔 것이냐, 돈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마치 그 아이돌 그룹 이게 기획하는 거랑 굉장히 똑같거든요. 근데 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뭐 그 몇 개 저도 제 경험에서도 그렇고 읽은 거 보면 캐릭터가 인기가 있으면 이제 그걸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대박을 날렸던 캐릭터 이렇게 좀 해보면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뭐 완전 일반론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몇 개가 좀 있는 게 의외로 도덕적으로 떳떳해야 된다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그 캐릭터 하나하나가 아마 뽀로로 그 캐릭터를 이렇게 보고 그러면 사고가 건강해야 한다. 뭐 그 주제곡도 있지 않습니까? 노는 게 제일 좋아.
모두들 네네. 모여서 막 이런 것들도 가만 곱씹어 보면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이 핑추 뭐 이런 친구들도 이렇게 사는 거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 발라. 세계관은 다양한데 네. 밝고 맑고 깔끔하게 막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계산해서 막 이렇게 오고 막 그러면 어쨌든 인기도 있는데 그걸 만든 사람들의 그 피땀 눈물 막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참 갑자기 많은 뭐 걸 생각하게 태양 합니다. 가사 생각하신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피땀 눈물은 방탄소년단. 그러니까 큰일 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네. 자, 근데 명절날 우리가 이렇게 뭐 캐릭터 가지고 또 추억에 젖는 것도 뭐 좋은 일입니다만 또 조심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소미라 선생님. 특히 명절날 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좀 느슨해지는 틈을 노려서 이른바 스미싱과 피싱, 네. 바로 사기 행동들이죠. 사기 기성을 부리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명절 때마다 되풀이 되는 이야기긴 한데 스미싱, 사기 극성 시즌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특별 주의보를 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제 그래서 합동주의보를 정부 여러 기관이 발령을 한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거는 이제 지금 택배 물량이 많고 선물들 많이 받다 보니까 택배 문제, 그리고 오발송됐다 이런 문자들 같은 걸 보내가지고 메신저를 깔거나 개인정보를 가져가려는 악성 뭐 앱이라든가 이런 탈취 시도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 택배 문자나 이런 것들 올 때 주의해서 봐야 되고 함부로 링크를 클릭하셔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는 차 타고 많이 이동하시잖아요. 그것도 낯선 곳도 많이 가잖아요. 지방을 많이 가다 보니까 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가속입니다. 뭐 신호 위반입니다. 이렇게 이제 교통기관, 뭐 도로교통기관이나 이런 경찰을 사칭해서 뭐 벌칙금 내세요, 벌금 내세요 이렇게 문자 오는 것도 스미싱일 수 있다. 그거 피싱, 스미싱 잘 주의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세무서에서도 또 연락을 한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뭐 세금 관련해서 어떤 링크를 보내면서 이거를 클릭하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의심하셔야 되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청첩장, 부고 이런 것들이 아직도 많이 상시적으로 오죠. 근데 이제 명절 기간이나 이럴 때 이런 뭐 좋은 경조사가 오면 또 사람들이 확인하지 의심 못하고 없이 오죠. 또 눌러버릴 수도 바쁘고 있으니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니까 정신 없을 때 이용해서 이런 것들 많이 보낸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쓰레기 많이 버리게 되잖아요. 시골 주택 같은 데 보면은 손님들 많이 오고 택배 상자 같은 거 많으니까 이 쓰레기 무단 투기, 가태료 조회 등등 이런 걸로 사칭해 가지고 예. 접근한다고 하니까 피해 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스미싱 피싱은 웬만하면 여러분들 누르지 마시고 꼭 확인을 2번, 3번 우회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냥 덥석 이렇게 클릭을 하거나 무턱대고 사기를 치기 위한 쪽으로 전화를 하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명절에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프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KBS 1라디오와 TV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이제 명절 응급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여러 차례 또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김평동 의원님, 이 추석에 생선전을 먹지 말라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생선전이니까 가시가 목에 걸릴 수 있으니까 병원 가는 일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인가요? 네, 뭐 그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생선에 이제 가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가시를 뭐 빼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전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상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아마 식중독 등을 다 포괄하는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발언을 이제 의사 출신인 뭐 의원분이 하셨잖아요. 근데 예. 이게 누가 어떤 발언을 하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사실 개인이 조심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지 않아야 될 일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 그건 개인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정치인이 이런 일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치인하면 어쨌든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발언이라면 지금 현재 어쨌든지 간에 국가는 없고 의료 시스템은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개인이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 상황인 것. 이게 한번 현실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정치인으로서는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예. 들고 대안 중심을 어쨌든 마련해주고 이제 제안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좀 그렇습니다. 중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심적으로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정확한 팩트 전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의료 공백이 없었던 지난 설 명절 연휴보다도 이번에
훨씬 더 많은 2배 이상 많은 당직 병의원이 가동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있으면 있는 사실대로 우리가 지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8천여 개의 하루 평균 8천여 개의 병의원 당직 병원이 운영된다고 하는데 자세한 소식 이종필 교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추석 연휴 때 그 아프면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워지는데 올 추석 연휴는 더욱 좀 걱정이 된 상황이긴 하죠. 예. 그래서 가능한 병의원 약국 확인하시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129번. 129번으로 전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문을 열고 있는 동네 병원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119. 네. 응급 상황 발생하면 그냥 119 연락하면은 그러면 이제 연휴 기간 운영 중인 병의원 약국 또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 소방청에서 연휴 기간에 180여 명 상당 인력도 이제 보강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응급 의료 포털이 있어요. 이게 www.e-gen.or.kr 예. 아마 emergency 약자인 것 그냥 같은데. 포털에서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응급 의료 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여기 저도 좀 전에 들어가 봤었는데 명절 연휴 문 여는 병의원 약국 비상진료 검색. 예. 이게 지금 아마 지금부터 돌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모임이 시작됐습니다. 자기가 있는 위치 주변에 이제 어떤 시설을 이용할 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11일부터 25일까지가 긴급 대응 주간입니다. 네. 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응급 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 운영한다고 하니까 너무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하여튼 아프지 말고 뭐 그건 명절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우리가 평상시에도 뭐 아픈 건 뭐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응급한 상황 또 아픈 상황이 있으면 방금 전에 이종필 교수가 소개한 대로 전화번호로 129번이죠. 네. 또 119번도 가능하고요. 포털에 검색을 해서 응급의료 또 명절에 문 여는 병의원 검색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네 분과 짧게 이야기 나눠보고 이제 2부로 우리가 넘어갈 텐데요. 지금 명절을 향해서 또 내려가시는 분 또는 꼭 고향집은 아니더라도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여행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가 명절날 이런 말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참 듣기 싫은 그런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뭐 그걸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겠습니다만 취업했느냐 결혼을 왜 하냐 어떤 분들은 막 야단치는 경우도 왜 여태까지 결혼 안 하고 뭐해 이러는데 누가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제가 뭐 이종필 교수께 드린 저한테 하는 소리 아니고요. 네. 서 변호사님 어떤 꼭 우리가 좀 명절날 안 했으면 하는 이야기 뭐가 될까요? 일단은 저는 그 사고도 많이 발생하죠. 가정폭력 사건도 많이 발생하는데 정치 얘기, 종교 얘기 비교하는 거. 사이끼리 비교하고 며느리끼리 비교하고 조카들끼리 비교하다가 이제 그 가족 싸움이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꼭 비교해서 상처 주는 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유 교수님은요? 예, 뭐 그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 막 가지면 어떨까 싶어요. 그냥 나보다는 다 잘 산다. 그러니까 괜히 막 뭐 걱정하려고 하거나 막 우지랖하거나 뭐 그러지 말고 네. 그냥 뭐 참견하거나 그러지 말고 만약에 사랑을 전하고 싶으면 입금을 해라. 덕담만 하지 말고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우식 변호사는요. 그 2016년부터 인터넷에서는 어떤 게 이제 명절 때마다 회자되고 있냐면 잔소리 메뉴판이라는 것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떤 잔소리 할 때마다 벌금 몇만 원씩 얼마씩 내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보셔가지고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저촉이 되는지를 생각했는데 특히 앞서 이제 비교 말씀하셨는데 이 특히 이제 청소년들한테 다른 자녀와 비교하면은 최고 20만 원 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찾아보시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결국에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라. 뭐 이렇게 딱 봤을 때 뭐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지 염려되는 부분을 얘기하면 반드시 좀 불쾌하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비교를 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거. 그러면 비교를 안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교수님은요? 좋은 소식들은 어떻게든 전파되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부모들이 자랑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뭔가 좀 궁금한데 결과를 모르겠다. 그런 경우는 그 결과가 부정적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궁금하다고 직접 물어보지 말고 결과가 좋았으면 이미 알려졌을 테니까. 아하. 그래서 정말 궁금하면 이제 다른 제3자한테 네. 부모나 이렇게 알아보는 게 저는 좀 현명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리고 명절은 추석은 특히 사실 노는 날이잖아요. 예. 이번 명절 때 뭐 하고 잘 놀 것인가. 다음 명절 때는 또 뭐 하면서 잘 놀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좋은 말씀이네요. 본인이 직접 이야기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도 미덕이 아닐까.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월급이 얼마인지, 어느 학교에 입시에 붙었는지 안 물어보고 그냥 알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 금요일 우리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로고 듣고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로 이어갑니다. 스튜디오에 유현재 서강대 교수,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이종필 건국대 교수, 손정혜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서는 한가위여라 추석 연휴 기간 꼭 필요한 정보들 이야기를 해봤고요. 2부에서는 길을 더 쫑긋 세우고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경길 상당히 또 기선길이죠. 기선길 고향 가는 길 상당히 많이 막힐 텐데 2부에서는 여러분들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흥겹고 재미있는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먼저 히어로 임영웅, 요즘에는 임영웅을 I am 히어로라고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자,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가 억소리 나는 흥행 기록을 하고 있다. 아니 잠깐만요. 공연도 아니고 공연 실황을 담은 영화가 매출을 이렇게 흥행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장르를 표현하자면 뭐 다큐멘터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영화 I'm Here 더 스타디움이 24만 관객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와. 이게 이제 매출로 평가라면 71억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엄청난 사실은 흥행 실적을 예. 세우고 있는 것이고, 전에 더 파이널이 사실은 먼저 개봉을 했었고 그때도 25만이 넘는 관객들이 들어왔었는데 이미 오늘 날짜로 더 파이널의 기록을 갱신한 상태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가수의 공연을 담은 것을 영화관에서 틀어도 이렇게 많은 관객이 오는구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장르의 어떤 문화적 현상을 만들고 있다 보입니다. 예. 아니 유 교수님, 이게 공연을 직접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공연한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럼 뭐 유튜브도 있고 아니면 어디 뭐 TV에서 간간히 전해주는 그런 내용을 봐도 될 텐데 굳이 극장에 가서 이미 했던 공연을 영상으로 본다. 이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게 어찌 보면은 그 아이돌이 돼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예. 그 마지막 단계에 가면 뭘 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원소스 멀티유즈 막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오리지널로 컨텐츠를 만들면 이제 여기다 내고 막 이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거는 뭐 영화로 나오면은 뭐 그런 그 상황에서 보면 더 재밌고, 스마트폰으로 보면 또 재밌고, 큰 뭐 스크린으로 보면 재밌고 막 그러는데 예. 마지막 끝판왕이 뭐냐면 뭘 해도 좋다예요. 근데 임영웅 씨는 아마 반열에 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 생각해 보면 예전에 그
뭐 마이클 잭슨이 한번 한국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 당시에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아마 한 달 정도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 비싼 데를 갔었어요. 90년대 후반인지 2000년대 초반이었었던 것으로 예,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고쯤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막 아마 그 비포 앤 애프터 막 그 감정이 막 들거든요. 그 전에 막 가수 콘서트 갔던 거랑 그 사람을 보고 막 이렇게 했었던 건 막 저도 그냥 마지막이지만 처음이자 예. 마지막으로 콘서트 보면서 막 이렇게 울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그 팬덤을 보면 아마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화든 아니면 광고가 됐든 아니면 콘서트가 됐든 이분들한테는 지금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명웅 I'm Here로 하면 좋다라는 데서 콘텐츠 itself다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네요. 불현듯 그날 20몇 년 전에 류 교수께서 밤새 빌리진을 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옆에 계셨어. 김평동 의원님 뭡니까? 이렇게 가수 이명웅의 매력 뭡니까? 이제 공월차도 뭐 다들 뭐 감탄을 하고 뭐 한호성을 지르고 메시나 뭐 호날두급으로 사람들이 그냥 팬들이 지켜보고 네. 어떤 이유일까요? 근데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 그 두 번째는 스토리라인,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죠.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콘텐츠, 그죠? 그 노래 자체, 퍼포먼스를 이제 보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이미지다 그러면 사실 처음에는 이제 KBS의 아침마당을 통해 가지고 팬덤을 형성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KBS였군요. 네. 그때는 트롯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가수가 아이돌이 아니고선 지금 현재 대중과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마당이 큰 역할을 했는데 거기서 트롯을 통해서 이제 데뷔를 이제 했는데 그 이미지가 트롯 가수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일단 젊기도 하지만 이제 굉장히 킹크에 그리고 이미지 자체가 트롯 가수 이미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 트롯 가수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이미지였냐면 반짝이 옷을 입고 예. 올백을 하고 약간 기름진 느낌. 1970년대 정도의 그 이미지가 계속 재생산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명웅 씨는 담백하고 바른 청년 같고 그런 이미지가 딱 있는 데다가 노래를 굉장히 잘 부르기 때문에 여느 아이돌과 다름이 없는데 트로트를 부르더라. 트로트를 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령층에 따라 가지고 이제 주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버 계층이다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령층이 높은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걸 좋아하겠지라고 해가지고 작품을 만들고 콘텐츠를 만드는데 다 실패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젊게 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트롯도 연령대가 높은 사람이 부르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이 보면 옛날 젊었을 때 생각이 나는 거죠. 예. 그거를 이명웅 씨가 정확하게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명웅 씨가 굉장히 바르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렵게 살았어요. 그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어떤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가 나오네요.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선행도 많이 했고 선한 영향력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이제 거기에 이런 사람들을 응원해 준다라 해서 유 교수님 말씀한 것처럼 팬덤이 더 강화됐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노래도 사실은 트롯 가수였지만 트롯 창법으로 잘 부르지 않습니다. 일단 예. 실용음악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전 장르를 아우를 수 있도록 보편성을 가진 노래 창법을 부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굉장히 잘 들려요. 예.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깊지 않더라도 음악을 잘 이해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해하셔야 될 것이 지금 현재 K-팝이 굉장히 맹위를 떨치지만 너무 어려워요. 영어도 많고 파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예. 제대로 가사 전달도 안 되거든요. 이런 세 가지 요인이 저는 큰 네.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릴까 말까 주저했는데 트로트 이야기를 했으니까 용기 내서 일요일 방송되는 추석 특집 KBS 전국 노래자랑에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네. 정말요? 노래를 네. 부르신 뭘로 건가요? 뭐 어떤 거 부르셨나요? 네, 더 묻지 마시고요. 아 정말요? 그날 직접 좀 특집으로 평소보다 더 시간을 늘려서 편성이 됐다고 하니까요.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동안 못 봤던 배종찬 진행자의 모습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또 바깥에서 만류를 하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정규 노래를 교수는 잘하시는구나. 네. 이명웅의 매력, 이런 흥행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제가 오늘 주제가 이제 이명웅이어서 예. 몇 곡을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들어봤었거든요. 제가 뭐 음악 전문가는 아닌데 일단 들어보니까 너무 그 가사가 그냥 귀에 딱딱 꽂혀요. 발음이 너무 좋고 딕션이 좋다 그러죠. 예. 발음이 너무 좋고 가사 전달력이 다른 가수들과는 정말 이게 차원이 다르다. 가사 전달력이 딕션입니다. 네. 그게 차원이 다르다는 게 느껴졌고, 이게 저음
저음일 때 이렇게 호흡이나 뭐 힘이나 이런 것들이 또 일정하게 유지가 돼서 호흡이 좋고. 네. 그래서 이게 그 호흡이 이제 강력한데 좀 절제된 호흡. 그리고 이걸로 그러니까 음을 말하자면 이제 완급 조절이라 그러죠. 노래 부르는 완급 조절이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지 이야기를 하는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마치 임영웅이 나에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근데 그 가사에 따라서는 내 얘기를 임영웅이 대신해 주는 것 같은 예. 이런 착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외모는 어리고 곱상한데 그 안에는 정말 엄청난 어른이 내공, 네, 엄청난 내공을 가진 어떤 신선이 한 명 들어가 있는 듯한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예. 그리고 다른 뭐 이제 선행이라든지 뭐 개인 서사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무명 시절에 군고구마 장사하고 뭐 택배 알바도 하고 뭐 이런 스토리, 그런 스토리를 가진 이 신예가 예를 들어서 그 경쟁 오디션 프로 같은데 나와가지고 예. 얘를 우리가 키워줬다라고 아하. 하는 자부심 있는 것 같아요, 팬들이. 예. 우리 영웅이를 내가 키워줘서 이만큼 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팬과 스타가 함께 이제 커나가는, 예. 함께 성장하는 어떤 그런 시간을 공유했기 때문에. 대중과 공감하는. 네. 그리고 거기 이제 그 팬 서비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 콘서트 할 때 전용 뭐 상담 고객센터 개설한다라든지, 그 상암 경기장에서였나요? 거기서 그 뭐 행사를 할 때도 굉장히 배려를 많이 했고, 뭐 축구 경기에서도 이렇게 그 좀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지 예. 않도록 엄청난 그 여러 가지 배려들을 많이 한 것도 뭐 이런 축구 게, 구단주이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게 그 팬과 스타가 정말 이렇게 알겠습니다. 혼연일체가 된 어떤 그런 활동들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예. 실제로 이제 16일 추석 명절 특집으로 방송되는 KBS의 JYP 딴따라 박진영, 이 박진영 늘 얘기하는 이야기가 뭐 공기 반, 뭐 호흡 반 얘기하나요? 또 항상 이 옆 사람에게 이야기, 공기 반, 소리 반요. 네. 또 옆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전달하는 것이 가장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김혜식 변호가 이 남진 씨, 우리 또 뭐 남진 네. 오빠라고도 불립니다. 남진 오빠도 이번에 콘서트 영화가 네. 또 상영 중인데 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트로트라는 장르가 정말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이제 트롯이라는 명칭을 버리고 아리랑이라고 불러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이 트롯 장르가 이제 일본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인이 박히게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이게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일반 국민들은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일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르지 말아야 된다. 그것도 지식인들은 또 이거를 또 이제 내놓고 얘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제가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근데 트롯이라는 장르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수린 선생이 이제 고요한 장이라는 노래를 처음 만들었고, 이거를 이제 그 엔카의 일본 창시자인 고가마소가 표절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뽕짝이라고 부르죠. 예, 뽕짝이라고 부르는 그 리듬도 원래는 우리나라의 동살풀이 이제 장단에서 나왔거든요. 근데 다만 1930년대 말에서 40년대로 넘어가면서 일제가 너무 커져 버렸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거꾸로 엔카음이 우리 트롯 음계로 영향을 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변화를 해가 1950년에는 또 일본의 팝 음악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또 트롯이 일본 팝 음악 영향을 받아서 변신을 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이촌 향도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고향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나훈아 씨의 고향역을 연상하시면 되겠고, 찔레꽃 또 마찬가지로 뭐 연상하시면 최근에 되는데, 공연하면 안동역에서도 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80년대가 되면서 사랑, 이별 이런 것들이 연인 간에는 많이 들어가게 되고, 예. 요즘 트롯은 재미있는 트롯이 많아요. 예, 신나고 재미있고 그런 상황들을 좀 표현하고 이러기 때문에 트롯은 우리 가요 민요의 어떤 계보를 이어주고 끊임없이 변신해 왔다. 그리고 아까 이종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의 트롯은 정박, 기본음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예를 예. 들면 가성을 부리지 않고 기교를 부리지 않는 그런 이제 트롯이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니 유 교수님께 좀 조금만 더 분석해서 들어보면, 실제로 별에서 온 그대의 OST로 유명한 가수 린 같은 경우에도
트로트로 또 새로 또 진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트로트가 오히려 더 외연 확장성이 더 커지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저도 그런 거 기사를 좀 찾아보면 예. 항상 보면 이렇게 뭐 레트로 뭐 그다음에 트로트가 돌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그냥 그 타겟에게는 아예 그냥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저희 뭐 제가 강의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포맷을 만드는 자가 이긴다. 이게 이제 뭐 마케팅 전략에서 뭐 카테고리 킬러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옛날 게 이렇게 뭐 변하면 아예 그냥 완전히 새로운 건 우리가 신이 아니니까 못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 연예계에서 보통 뭔가 그 인기가 있으려면 그냥 똑같이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포맷을 하나를 만들면 그건 새로운 거다라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참 규정하기가 힘들 거죠. 뭐 그래서 뭐 뉴트로라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타겟도 마찬가지인 거고 지금은 사실은 저는 불러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우리가 이제 고령화 시대잖아요. 그럼 고령화 시대에 가만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70살까지 살고 근데 지금은 90살까지 살면 연령대가 당연히 낮아져서 그분들은 팬덤을 형성할 수 있는 나이가 됐었는데 안 그래도 그런 시기가 됐었는데 여기 뭐 보면은 뭐 이명웅 씨, 송가인 씨, 이찬원 씨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가수가 불러낸 거예요 밖으로. 우리한테는 이런 거 즐길 수 있는 게 있어. 나오면 어때? 뭐 이런 거 그런 분위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인기 있는 분들의 특징을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몇 개를 해보면 어쨌든 저는 뭐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가만 보면 기업에서 보통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사랑받는 기업만 살아남는다. 그래가지고 뭐 CSR, ESG 막 이런 거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가수분들 자기 관리 생각해 보면 그 기업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자주 소비되고 자주 눈에 띄고 뭐 이런 것들은 옛날 마케팅인 거고 예. 근데 이분들은 자기 관리 뭐 이렇게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사도 있죠. 그다음에 발라요 이분들 그리고 팬 서비스 그다음에 예. 공헌하는 거 이런 것들 생각해 보면 아주 사랑받는 기업이 하는 걸 이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전략이 있군요. 전략이라고 그러면 또 팬들의 엄청난 네. 공격을 받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제가 네. 단어를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네. 이분들은 DNA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전략을 절약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네. 그 이제 예전에 JYP 박진영 씨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아이돌 맨 처음에 이제 선발을 할 때 인성을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인성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그 인간 됨됨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다른 의미입니다. 뭐냐면 그 사람 자체를 보고 있을 때 기분이 좋은 사람. 사랑받는 거죠. 예. JYP는 그런 사람을 발굴을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매체 환경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매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정보 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서 만든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면 됐어요. 그러니까 예. 이쪽에서 만든 이미지가 그대로 소비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SNS 시대이기 때문에 다 찾아냅니다. 그러니까 뭐 꾸민다거나 매니지먼트하거나 관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스타가 되는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예. 그 사람 자체가 매력이 있고 인성이 좋고 인간의 향기가 있을 때 자동적으로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옆에서 소속사는 그냥 뭐 그 부분이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냥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는 그냥 거들뿐 이 이야기네요. 네. 그게 전략이죠. 그렇게 전략.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인기 가수의 판도는 어떨지 이종필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기 최근에 그 최고의 국민 가수 설문조사 결과 두구두구두구 네, 해주시죠. 스타뉴스가 지난 8월 19일부터 23일까지 한국 갤럽 의뢰에서 전국 만 19세, 69세 남녀 1,052명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예. 이게 그 95% 신뢰수준에서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 포인트라고 하는데 정확합니다. 최고 국민 가수 그룹 누굽니까? 2개 복수 응답을 허용했는데 예. 1위가 43%를 획득한 여러분이 예상하신 BTS입니다. BTS. 네. 네. BTS는 최근에 미국 빌보드에서도 선정한 21세기 최고 팝스타 19위에도 올랐죠. 끝입니까? 네, 1위 BTS. 2위는요? 2위는 조용필 33%, 네. 네, 3위 아이유 19%, 임영웅이 4위 18%입니다. 아이유도 들어가 있네요. 네. 3위. 저도 아이유 좋아하는데. 손 변호사님. 자, 2위, 3위를 포함해서 이 아티스트들이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은 나머지 순위도 그 좀 설명을 드릴게요. 4위까지 임영웅 말씀 주셨는데 5위 나훈아, 6위 블랙핑크, 7위 이미자, 그리고 이제 공동 8위 세 그룹인데요. 서태지, 소녀시대, G.O.D, 그리고 빅뱅이 한 10
1위 정도네요. 아, 정말 사실은- 기라슨 같은 아티스트들이네요. 네, 정말 다양한 연령대와 다양한 장르가 섞여 있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노래 좋아하고 음악 사랑하는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하는 가수들이 다 들어왔고요. 예, 손 변호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가수는 이 중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왜요? 네, 제가 말하는 순간 다른 팬들이 내가 좋아하는 가수보다 이 가수를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사실은 좀 옛날에 서태지도 좋아해요. 내가 말씀드리지 서태지 세대시군요. 않겠습니다. 알아요. 네. 아니 유 교수님, 근데 또 이렇게 이제 순위가 발표되고 나면 뭐 순위에 오른 사람은 어디에 오를 만한 사람들이 올랐겠 생각하는데 우리가 또 궁금해지는 거. 누군 좀 빠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일단은 그 조용필 형님이 들어간 곳에 너무 기쁘게 제가 아마 예. 생각해 보면 살다가 딱 한 번 어디다 댓글 달아봤어요. 근데 조용필 선생님 콘서트 한번 보고 댓글을 예. 뭐라 그러냐면 형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형님 이렇게 했는데 안 보셨을 텐데 아무튼 너무너무 저는 그래서 잘 네. 때도 저는 조용필 무한 뭐 반복 2시간 뭐 이런 거 하는데 일단 그렇게 형님은 됐고 맞는 거죠? 아니 제발.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네. 제가 90년대 초반 학번인데 그때 막 이거 엄청났던 분들이 이름이 없어서 그거는 조금 아쉬웠어요. 예를 들면 신해철, 듀스, 김광석, 김현식, 김건모, 신승훈 막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조금 이렇게 그 한 발 이렇게 좀 넣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집에 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동 아까 이 최근에 이제 이 트로트 가수 이명웅 외에 인기 있는 가수의 그 비결을 이미지 그리고 스토리 또 콘텐츠를 말씀 주셨습니다만 여기에 포함된 가수든 또 포함되지 않은 가수든 좀 주목해야 할 또 누군가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뉴진스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아니 왜 빠졌죠? 빠졌나요? 네. 네, 빠졌어. 네. 말씀하시죠. 팬이시기 때문에 아마 아니, 분노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근데 이제 뉴진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제 그 아이돌 그룹에 대한 이미지 컨셉을 완전히 바꿔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에스파처럼 이제 메타버스에서 활동하는 이제 가상 아이돌 같은 느낌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코로나19가 참 역설적이었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히려 비대면 콘텐츠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아날로그적인 감성 이런 것들을 많이 더 찾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건드려준 것이 저는 뉴진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Z세대의 대표 주자인데 저는 Z세대 같은 경우 보면은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인문학적이고 예. 감성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보편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지 리스닝 계열의 음악을 정확하게 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지 리스닝 계열은 결국 아까 이종필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노래가 들리는 거죠. 그런데 기존의 케이팝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곡들이 일종의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점점 안 들리는 음악을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하. 그러다 보면 대중성과 멀어지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뉴진스를 포함해서 주목받는 가수들이 바로 들리는 음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죠. 방탄소년단도 그렇고 조용필도 그렇고 아이유도 그렇고 이명웅 씨도 그렇고 다 들리는 음악을 하거든요. 같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노래, 무슨 의미인지 노래, 나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을 공감할 수 있는 노래 이런 걸 부르는 가수들이 전반적으로 인기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소통을 잘하는 측면들도 부각이 되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뭐 국내 가수들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명절 되면 이제 과거에 또 추억을 소환해 보면 뭐 비틀즈든 또는 롤링스톤즈든 정말 거장으로 불렸던 그런 또 그룹들의 음악들도 기억이 나는데 반가운 소식이 들립니다. 영국의 국민 밴드죠. 오아시스가 15년 만에 콘서트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제 모르는 분도 계시니까요. 김원식 평론가 소개해 주시면 오아시스가 어떤 밴드인가요? 사실 1990년대 초반에 브릿팝의 이제 선두주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브릿팝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일정 정도 밴드 음악하면 여러분들 뭐 이제 락 음악이라든지 언더그라운드 음악을 되게 떠올리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어둡고 침울하고 진지하고 저항적이고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데 1990년대 초반의 분위기는 사실은 대중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았어요. 약간 밝고 경쾌하고 힘이 되는 그런 음악
그걸 바로 브릿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대중음악을 브릿팝이라고 하고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오아시스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멤버들끼리 좀 분란이 일어가지고 예. 더 이상 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15년 만에 재결성하고 내년 7, 8월에 공연한다고 하니까 최근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몰리셔가지고 높은 가격에 너무 판매가 되다 보니까 안표 논란도 있었고 예. 소동도 있었습니다. 오아시스의 노래 중에서 우리가 뭐 기억할 만한 그런 노래들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네. 그래서 워낙 많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명절에 또 지나간 노래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올디스 밭 굿디스 들어보는 기회를 또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고향을 가시는 분들 KBS 열린 토론 듣고 계실 텐데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면서 네 분은 이번 희영청 보름달에 어떤 소망을 빌지 하면 한 말씀씩 50초씩 듣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 교수님부터 말씀하실까요? 예, 저희 애가 12살인데요. 그 저랑 조금 더 놀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이제 그 전까지는 막 이렇게 놀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 이렇게 예. 가만 보면은 자기만의 세계가 막 이렇게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세계, 아빠의 세계도 좀 편입을 시켜주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요번에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뭐 오은영 교수님은 아니니까 더 자세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제시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소망을 좀 보름달에 잘 녹여서 잘 되면 좋겠습니다. 이종필 교수는요? 네, 저는 뭐 딴 거보다 좀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올 여름 너무 더웠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9월인데도 덥고 추석인데 이렇게 더운 추석이 있었나 싶고 더 걱정은 내년 추석은 더 더워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사실 이상 기후죠 이게. 네, 저도 그 건강이 그래서 좀 옛날 같지가 않아서 거기다가 또 지금 의료대란 문제까지 겹쳐가지고 좀 우리 건강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튼 특히 아까 의료 관련해서는 또 거듭 또 전달을 드렸습니다. 129번 또 119번 그리고 포털에서 병의원 명절 동안에 문 여는 곳이 어딘지를 또 확인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현식 평론가는요. 뭐 좀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 볼만한 영화도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역설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추석 극장가에 베테랑 2밖에 없어가지고 썰렁한 극장가다 이런 이제 보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으로 저는 역설적으로 생각이 드는 게 그 베테랑 2 한 편만 있지만은 오히려 굉장히 다양한 영화가 선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홍상수 감독이 로카르노 국제영화제에서 수상을 했던 수유천도 있고요. 또 장손이라고 그래가지고 K 장손애들 생각할 볼 수 있는 3대 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발달장애 아동과 또 그 아이를 이제 키우는 그런 이제 그 내용을 다 가지고 있는 뭐 그녀에게라는 그런 작품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 관련된 작품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성소수자에 관련된 또 내용을 가지고 있는 딸들에게라는 그런 작품도 있고 아까 사랑의 핫쇼핑도 있고 또 푸바오에 관련된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극장가는 지금 다양한 독립 예술 영화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극장을 가셔야 더 바람직한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좀 다양한 영화들을 여유 있게 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 변호사님은요? 네, 저는 바쁘니까 가족들이랑 식사할 시간 별로 없는데 이번 추석에는 정말 4명이 또는 뭐 다양한 인원들이 모여서 밥 먹으면서 서로 공감해 주는 거, 상대방의 입장 이야기해보고 그 각자의 가족들의 스토리를 좀 진지하게 들어보는 시간들이 되시면 조금 더 가족애가 생기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명절이라는 게 가족과 함께하면 함께하는 대로 또 함께하지 못하더라도 마음만큼은 이미 가족들과 함께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 추석 명절도 KBS 1라디오와 함께 또 KBS와 함께 또 풍성한 명절 연휴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 위한 전방위 토크 오늘 마무리하겠고요. 네 분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